안경테 선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거 한번 써보시겠어요? 전형적으로 불편한 안경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안경입니다.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비싼 걸 큰맘 먹고 샀는데 후회할 만한 안경테는 어떤 게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녕하세요, 이덕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안경테입니다. 가격은 굉장히 비싼데 좀 후회하는 안경테를 구매해 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에 딱 맞는 좋은 안경테를 고르는 방법을 추천해 주실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경공장 쇼룸 안경원을 운영하고 있는 강상구입니다. 저도 이제 안경을 꽤 오랫동안 쓰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썼으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들어오자마자 하셨던 말씀이 잘못 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바르게 쓰는 방법과 바르게 안경테를 고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전시된 안경들만 봐도 가격은 천차만별인데 디자인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면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가격이 다를까?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은 가장 크게 하는 게 브랜드 가치겠죠. 둘째는 소재와 거기에 어떤 가공이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소재가 개발되고 그 소재가 어느 정도 인정받기 전까지는 가격의 차이가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900원에 파는 폴리아미드라는 소재예요. 이건 몰드를 만들어서 팡팡팡팡 찍어내죠. 처음에 나왔을 때는 가격이 고가였어요. 항상 그렇죠. 처음 예, 신소재로 근데 나오면. 몰드를 한번 파놓으면 계속 찍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원가의 개념이 점점 몰드를 만들어 원가의 개념이 되겠죠. 근데 2,900원짜리라고 나쁜 테냐? 한번 써보셔요. 어떠셔요? 그냥 아주 가볍고 편한데요? 이건 장인들이 수공으로 만들죠. 한 6, 70만 원 써보셔요. 더 무겁고 안 좋죠? 좀 무겁고 간질간질합니다. 자,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좋은 안경테와 나쁜 안경테를 단순히 가격으로 비교하는 것만은 잘못이다. 내가 어떤 시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렌즈를 쓸 것인가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장인이 직접 만든 수공으로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가격 차이가 막 10배까지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있다. 돈값을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안경테는 미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이 나눠져 있죠. 안경은 얼굴에 걸치는 거고 패션적인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차가 고가의 차가 있고 마티즈가 있어요. 마티즈 타는 사람과 고가의 타는 사람은 개념이 틀릴 뿐이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니까. 추구하는 가치가 틀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7, 80만 원짜리 안경테가 패션적인 미적인 부분이나 기능적인 부분한테 맞다 그러면 그걸 쓰는 게 맞아요. 비싸다고 항상 좋은 거 아니고 저렴하다고 항상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싼 안경테를 쓰는 사람들은 바보야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아, 그렇죠. 비싼 테는 나름의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것을 고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치를 두고 구매를 하는 거다라는 말씀하신 거죠. 60억짜리 시계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께서 가장 얘기해주고 싶은 말씀이실 수도 있어요. 비싼 걸 큰맘 먹고 샀는데 후회할 만한 안경테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 얼굴에 맞지 않고 단지 비싼 브랜드만 쫓아가는 거.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사회자님은 코 높이가 높지가 않잖아요. 아유, 그냥 부끄럽게. 네. 아니, 동양인 전체가 그래요. 요거 한번 써보시겠어요? 비싼 안경인데 전형적으로 불편한 안경입니다. 일단 여기 닿아요, 저는. 닿죠? 네. 여기를 누르죠? 이거 이제 수입 제품인데 외국인들 여기 많이 오시거든요? 코가 이렇게 높아요. 그분들한테는 좋은 안경이겠지만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요것도 한번 써보시겠어요? 그걸 쓰시고 머리를 한번 흔들어 보세요. 이거는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딱 붙어 있어요. 국내 브랜드지만 저렴합니다. 동양인들 특히 전면이 좁고 뒷면이 갈수록 넓어져요. 그래서 여기를 꽉 누르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여기 자국 나죠. 예. 근데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일정한 각도로 떨어져서 이렇게 들어가요. 네, 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안경을 쓰면 저렴하지만 후회할 일이 별로 없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소재도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생각보다 단점 있는 소재들도 있을까요? 소비자분들이 소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게 티탄 소재예요. 근데 일반 소비자분들이 소재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 다리에 뭐 티탄, 베타 티탄, 맞아요, 황상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써 있어요. 저도 그런 거 골랐습니다. 네. 그런데 새우깡에 새우가 몇 프로 들어있죠? 1%는 있을까요? 1%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티탄이 몇 프로가 들어가 있으며 도대체 얼마의 융합인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안경사들도 만들어진 안경으로 정확한 소재를 100% 파악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합금 기술이 발전돼 있죠. 이 폴리아미드가 처음 나왔을 때 안 부러지는 안경테 해가지고 공사 현장이나 용접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비싼 안경을 쓰면 안 되잖아. 금방 망가져. 이런 테를 쓰면 그분들한테는 최고의 안경테. 그래서 항상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티탄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자, 요거 한번 써보세요. 야, 이거 진짜 가볍네. 너무 가벼워서 휘청거리는데요? 그렇죠. 이건 이제 티탄이에요. 그러니까 안경사가 어떤 소재가 좋을지 추천해주면 그게 훨씬 더 좋은 안경이에요. 자, 그럼 지금 대표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잘 듣다 보면 내 얼굴형에 맞는 거, 그리고 잘 피팅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일단 저같이 맨날 안경 끼는 사람은 착용감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정말 착용감이 좋은 안경은 어떤 안경이냐,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얼굴의 구조, 코 높이, 그리고 시습관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하루 종일 노트북을 보고 작업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너무 가벼운 테에 다리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진짜 흘러내려요. 저 경험합니다. 계속 흘러내리면서 코에 무게가 가중되겠죠. 그러신 분들은 이걸 예로 들게요. 무게중심이 뒤에 많이 있어요. 안경테 다리가 좀 두껍고 힘이 있죠. 한번 써보시겠어요? 네. 한번 고개를 숙여보세요. 전혀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피부하고 떨어져 있게 궁형으로 디자인돼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하루 종일 있어도 귀와 코에 적절한 무게 배분이 되겠죠. 지금 쓰고 계신 안경테 한번 써보시겠어요? 자, 지금 보시면 아랫림이 거의 볼에 닿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누르고 있어요. 네. 안 흘러내리게 하려고 사실 거의 좀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안경테의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르니까. 그럼 뒤에서 잡는 힘이 부족하겠죠? 요거 다시 한번 써보면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떨어져서 귀와 코에 무게중심이 딱 잡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닿지 않으니까 까질 염려도 없고 피부 트러블도 많이 없겠죠. 그러면 안 미끄러지는 안경이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는 안경 다리가 이렇게 벌어진 것보다는 직선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딱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테가 좋죠. 또 하나는 코를 누르다 보니까 코에 이렇게 자국도 남고 간질간질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아니죠. 소비자들이 한 가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가벼운 안경테가 콧자국이 안 날 거라고 오해를 하시죠. 무게중심이 뒤쪽에 있어서 뒤에서 잘 잡아주면 흘러내리지도 않으면서 코에 과도한 자극이 없어지는 겁니다. 너무 가볍고 얇은 테보다는 다리는 두꺼운 거,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잡아줄 수 있는 안경테가 콧자국이 훨씬 적게 난다. 어디에 지금 이 안경의 무게가 집중되는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냐 뒷부분이냐. 지금 딱 썼는데 계속 전 이 부분이 살짝 눌리면 더 집중되거든요. 그럼 오히려 코는 편안할 수 있다. 예. 자, 그러면 평생 저는 이런 안경만 써왔기 때문에 이게 불편한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게 편하고 나한테 딱 맞는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들 몇 군데 있을 거잖아요. 그걸 딱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안경 렌즈의 광학 중심점과 눈동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지금 이 안경의 설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 눈동자가 지금 찍으신 부분에 있도록 나온 예, 거죠. 한번 써보셔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안경이다. 안경으로 유발될 수 있는 피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조절 피로와 안정 피로가 있어요. 조절 피로는 뭐냐? 안경사가 근시나 원시 시력 측정을 잘못해서 내가 안경을 쓰고 있음에도 계속 조절을 해야 된다. 눈에 힘이 들어가고 초점 맞추려고 노력하는. 네, 지금 쓰고 계신 건 안정 피로. 난시의 축이 잘못되거나 안경이 삐뚤어지거나 해서 상하 PD가 제대로 안 맞는 안경을 국민 대다수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제가 약간 높이에서 이 점 찍은 부분에 눈동자가 오도록 써야지 최선의 광학적인 성능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예. 안경테는 그걸 구현하는 도구입니다. 불편함이 익숙해지면 그게 편한 줄 알거든요. 그런데 광학 중심점에 정확히 맞고 모든 것을 정확히 맞춰준 안경을 2주간 쓰고 이 안경을 다시 쓰셨을 때 그 불편함은 곧바로 나타나죠. 정리를 한번 해보면 광학 중심점이 딱 오도록 처음부터 맞는 테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설계된 거랑 다르게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면 불편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건 어떨까요? 어떤 안경은 딱 뒤에 붙게 돼 있어요. 특히 고글형 같은 경우는 거의 눈에 붙잖아요. 그게 어떤 편안함과 불편함을 유발할 수도 있나요? 우리 공공에서 렌즈의 표면까지 12mm에서 13mm가 교과서예요. 아, 정해져 있군요, 그건요. 예. 물론 뭐 도수에 따라 약간 붙이거나 약간 띄거나 하죠. 근데 12mm, 13mm가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다초점 같은 경우는 이 원칙이 충실해야 됩니다. 12mm, 13mm. 희성각이라고 해요. 우리가 아래를 이렇게 내려볼 때 자연스럽게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거리가 12mm에서 13mm. 그리고 희성각이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경 렌즈는 완벽한 게 없거든요. 주변부로 갈수록 왜곡이 발생되고 커브가 심하게 친 안경은 눈의 피로를 가중시킬 수 있으니 너무 미적인 부분에 집중하지 말고 안경 렌즈의 기능적인 부분에 맞는 것을 이제 안경사들하고 의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안경 하나만 바꿔도 사람의 이미지가 180도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편안하고 그냥 눈도 편하고 모든 게 편하지만 못생겨 보이는 안경은 집에서밖에 못 써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고도 좋은 안경테를 권할 줄 아는 게 또 안경사의 실력이다. 지금 제가 기능적인 부분을 충족시키는 안경테들로 가져오면서 미적인 부분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요건 까만색에 인상이 뚜렷해지죠. 저는 이거 뒤에 보고 금색인 줄 알았는데 검정이네요. 그 왜 뒤로 오냐면 안경을 쓸 때 역광으로 얼굴 컬러가 좀 밝아져요. 한번 써보시면. 금빛으로 여기 이렇게 반사돼서요. 이건 이제 평범한 스타일. 실버는 상당히 이지적이고 지적인 느낌을 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강연을 좀 다니는데 강연에 갔을 때 이런 안경이 굉장히 좀 지적인 느낌? 이지적인 도시남자? 이런 사람의 느낌이 깔끔하고. 진짜 그러네요. 또 하나 연예인이시잖아요. 약간 이제 디자이너블한 거. 예, 요거는 좀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좀 어울릴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안경이 이렇게 이미지 변신이 상당히 중요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에서 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안경 성형이란 말도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안경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네요. 저는 좀 약간 느낌이 사실 코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 평면적인데 또 천차만별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코가 크기도 하고 눈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이런 분들에게 맞는 안경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공식은 없다. 안경을 디자인해라. 자기 얼굴을 어떻게 하고 싶은가. 어떤 고객이 오셨었어요. 덩치가 굉장히 좋고 호남형의 얼굴이 컸어요. 근데 면접에서 다 떨어진다는 거야. 이런 뿔테를 쓰고 면접을 봐요. 경찰 공무원이었어요. 보니까 어때요? 경찰이란 직업이 그래도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경테를 이렇게 바꿔줬어요. 느낌이 어떤가요?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것만 20년 이상을 썼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쓰지 말고 딴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어떻게 써야 내 이미지를 업시킬까를 먼저 생각해. 그래서 그분이 뭐 연예인이나 뭐나 하면 이게 자기 이미지를 구현해서 좋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직업하고는 안 맞는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저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 거의 처음 들었어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저도 보면서 그냥 무난하게 어울리는 거를 항상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 서게 될 때 사람들이 날 어떤 이미지로 볼까를 상상하고 그거에 맞게 내 얼굴을 어떻게 바꿀까, 이미지를 어떻게 이미지를 바꿀까. 디자이너라는 쪽에서 쓰는 게 훨씬 낫죠. 그런데 안경을 굳이 안 쓰려고 하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경 쓰면 눈 작아진다예요. 그럼 안경을 쓰면 눈이 왜 작아 보이는가? 이 원리부터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시연을 해 드릴게요. 이 안경이 상당히 두껍죠. 이게 지금 깎기 전에 원래 렌즈인 거죠? 네. 마이너스 렌즈죠. 눈이 어떻게 보여요? 지금은 그냥 거의 큰 차이가 없는데 점점 작아집니다. 이렇게 귀세 굴절 그리고 가까이에 의해서 변해요. 근시 잡는 렌즈의 경우에는 눈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 작아 보이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안경테 선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딱 붙으면 큰 차이가 안 나죠. 그러면 안경테에 코받침 없는 딱 붙는 안경이 좋겠죠. 여기가 광학 중심점이 가장 얇습니다. 자, 그러면 안경테가 상당히 크죠. 이렇게 들어가면 두꺼운 부분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럼 왜곡이 더 심할 거예요. 안경테가 이렇게 들어가죠. 작죠. 광학 중심점을 정중앙에 놔봤어요. 렌즈 두께가 얼마나 얇아지나요? 두꺼운 부분이 없어도 되니까 훨씬 더 얇아지겠네요. 고두스는 정강거리를 약간 짧게 하면서 대각선이 짧고 전공이 중심에 올수록 좋아요. 그리고 안경테도 여기 브릿지가 중앙 쪽으로 가까운 게 좋아요. 자, 보셔요. 상단에 있죠. 그럼 눈동자가 상단에 위치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 광학 중심점이 렌즈의 위쪽에 있으니까 아래로 가서 두꺼워지겠네요. 보시면 전공이 거의 중앙에 와야 돼요. 중앙에 올수록 주변부까지 최단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안경 렌즈의 두꺼운 부분에서 드러나는 왜곡이 줄어들겠죠. 고두스들은 안경테 자체가 막 이쁘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엣지 있게 쓰려고 노력을 하면 돼요.
깔끔하고 세련되게 두꺼운 부분이 많이 들어가면 빙빙 돌아 보일 거 아닙니까? 상대편이 보기엔 상당히 눈이 얼마나 나쁜 거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죠. 그러면 두꺼운 부분을 적절하게 잘라내면서 눈도 편하면서 렌즈도 안 두껍고 깔끔해 보이는 게 훨씬 미적으로 뛰어날 거라고요. 이걸 설득하는데 어떤 분은 2시간도 걸려요. 2시간 걸려서 해드렸을 때 반응은 극적이죠. 지금까지 내가 안경을 잘못 썼네 이렇게. 저도 이제 그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디스플레이 돼 있잖아요. 여기는 도수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렌즈 가공을 해서 끼워 넣은 다음에는 진짜 있는 그대로 모습이 나오니까 그때 후회도 소용이 없거든요. 맞아요. 진짜 고도수들은 안경사 말을 받아들이는 게 미적인 부분이나 기능적인 부분이 훨씬 좋다. 자, 오늘은 잘 어울리면서도 내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광학적으로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테를 고르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강상구 대표님과 함께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